네, 강리치입니다.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당신이 몰랐던 사실과 환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신 주변을 이루는 세계는 당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뿐이다. 조금 이 전 영상에서 캐릭터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것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실제로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은 플레이어이고요. 게임기를 쥔 채 마음에 드는 환상을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 캐릭터에 몰두해 그 세계를 즐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란 사실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기분이나 감정, 상상, 생각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환상이고, 이것을 돈이 없어서 못 살아 이거는 환상이고, 사실은 지갑이나 통장에 1,000원이 있다, 아니면 10,000원이 있다, 아니면 100만 원이 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호텔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 이것도 환상이라고 하는데 사실로 바꿔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좋은 호텔에 묵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호텔 이름을 대는 거예요. 리츠 칼튼 호텔에 묵었다. 리츠 칼튼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 이것은 남자친구가 이제 구체적인 차종이나 브랜드를 이야기하래요. 남자친구가 벤츠를 몰고 데리러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리츠칼튼이나 벤츠라는 브랜드의 어디까지나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인 좋다라는 기준을 더 씌워서 바라보는 것이래요. 즉, 특정한 단어에서 느끼는 저마다의 특별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의 환상을 더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여. 그 사람이 괜찮은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상을 씌워놨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남자는 이래. 이 남자는 약간 이런 기질이 있고 아껴주거나 사랑해줄 줄 모르는 남자야. 근데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환상을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이러면서 이 사실과 환상을 내가 이렇게 씌워서 세상을 볼 때 생겨나는 감정을 우리는 은근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환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환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상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즐겁고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감정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대요. 감정을. 저도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때 한참 많이 고달프고 힘들게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나한테 힘드는 것들을 막 적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목표에 대해서 한 10가지를 적어놓은 그 노트를 제가 갖고 왔어요. 지금 서재에 안 갖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트에 감정을 쓰고 사실은 이건데 이 환상을 구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에부터 시작한대요. 자, 우리가 개체의 감정을 맛보기 위해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은하가 무한하게 펼쳐진 우주, 그 속에 아주 작은 빛, 알갱이의 집합체,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데, 우주는 혼돈, 카오스이자 완벽한 질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카오스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도 우주와 마찬가지로 카오스는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카오스이자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우주가 카오스에서 탄생하듯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생각이나 감정 등도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복잡하기가 그지없는데 무의식 중에 복잡하고 모호한 현실을 스스로 막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원해 이렇게 하는 거를 무의식 속에서 그냥 복잡하게 그냥 만들고 가고 있는데 원하는 인생을 쉽고 간단하게 손에 딱 넣으려면 자각과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냐고 저도 조금 말을 좀 설명이 길게 나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따지면 이해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각과 설정. 내가 인지하는 거 자각이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삶을 딱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설정이에요. 자,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자각하기만 하면 설정은 쉽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의 감정을 모조에 막 노트에 막 꺼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야만 그것이 필요한 감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방에 있는 옷장을 딱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사실 식당 그거를 그 한 달 동안이 제가 이 집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실에 있는 그 빨래 이만큼을 남편 옷방에다가 딱 그냥 갖다 놓고 그 제 옷은 그냥 침실에 어지럽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름 옷을 정리를 싹 하고 가을 옷을 내놓고 또 가을 옷에서 겨울 옷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름 옷에서 가을로 딱 넘어갈 때 그 정리의 기간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했더니 옷장 정리가 조금 엉망이 됐어. 그러다가 또 식당을 오픈을 하면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제 옷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마음에 드는 옷, 필요 없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 먼지와 함께 뒤섞여 있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옷과 불필요한 옷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도 맨날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네오플랜 원단으로 되게 좋아하는 옷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11월 달에 진짜 엄청 한 3번, 4번 입었던 티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반복해서 뭐 이렇게 입는 게 이제 별로 없는데 그 티를 진짜 기분도 좋고 컬러감도 예쁘고 핑크를 예전보다 좋아하진 않지만 엄청 컬러감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잘 어울리고 원단 자체가 네오플랜 원단이 또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옷을 좀 즐겨 입었는데 어디 갔나 없어. 분명히 벗어놓고 분명히 그거를 한번 빨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어디 가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옷장을 정리하다가 일단 막 옷을 전부 옷장 밖으로 막 이렇게 꺼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옷, 가방, 지금 당장 버려도 불편하지 않을 만한 옷과 가방을 또 구분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 정리도 옷장 정리와 마찬가지로 하라는 거죠. 일단 감정을 모조리 노트에다 막 끄집어서 써. 필요한 감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쓰레기는 당장 내다 버리고 소중한 생각, 간직하고 싶은 감정들만 소중히 간직해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딱 정리하고 나면 인생을 플레이어 관점은 우주적 관점이라고 했고 우주적 관점은 객관적인 관점,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객관적인 관점하고 관찰자적인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딱 바라봤을 때 아주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설정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우주에 딱 끌어당기는 우주의 힘을 딱 끌어당기는 능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직감력이 완전 높아진대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게 또 이제 이분이 노트에다가 막 뒤죽박죽 막 엄청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막 쏟아놓은 노트가 또 이렇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자, 끌어당김, 기적, 마법, 언뜻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이것은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한 말들입니다. 자, 사실 현실의 마법은 아주 평범한데요. 마법은 뭔가 놀라운 것이라는 설정 탓에 막상 내 주변에 주위 사람들이 마법 같은 것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제 별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는데 평상시에 저라면 그 일로 기적이란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미 기적이라는 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 기적이 별처럼 쏟아진다라는 목표라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는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벌어지는 일을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별것도 아니야, 남들이 봤을 땐. 그렇지만 제가 기적이라고, 잠시만요, 저 얼굴이 좀 불편해가지고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의류 사업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연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화장품하고 의류는 연계가 된 사업체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저는 누군가를 쉽게 뭐 믿거나 이런 걸 잘 못해서 화장품을 이렇게 들이밀어도 저는 별로 호감을 안 보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리치팩이라고 제가 이제 그거를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 페이퍼가 이 종이 그 시트가 종이로 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은 그 미스트가 이 핑 미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를 처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 찍기 전에 언박싱 영상도 찍고 제가 이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저희 그 채널에서 출시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건 저의 설정은 상품을 제가 좋은 상품들을 컨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핑 미스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사용하는데 되게 좋아요. 사용감도 좋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방 속에 툭 놓고 다니면 아무 데서나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물이 막 축축해가지고 얼굴이 막 이 물로 막 늘어지고 번지고 이러는 게 없어요. 완전 가벼워요. 아주 좋아요. 핑미스트. 그런데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뿌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뭐 가방을 예를 들어서 사고 싶어. 그러면은 뭐 우선 당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 일당 10만 원짜리를 15일 동안 하는 거지.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예를 들어 산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 생각지도 못하게 150만 원이 생긴다거나 마침 사려던 가방이 이벤트에서 딱 당첨이 돼.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받는 일도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법이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바라는 마음속으로 가방을 딱 끌어당기는 상상만 해는 사람도 적지가 않은데 신은 그런 사람을 뻔뻔하겠다고 여기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만 해 그냥 혼자. 근데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는 자기가 행동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쵸? 자, 마법이나 기적은 꼭 가방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이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요컨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즉 노력인 것이죠. 자, 가방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가방을 손에 넣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쵸?
사람에 따라서 애인이나 남편,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조를지도 모르고 일단 매장에 찾아가 무조건 바라보는 사람,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가방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있고 공짜로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진심으로 가방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일단 행동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다 보니 스스로 행동한 줄도 모를 정도래요. 그래서 그 결과 우주나 신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스스로 한 줄도 정말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면 우주나 신이 나한테 꿈을 현실로 이뤄져.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르게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대요. 네. 자, 그래서 먼저 행동한 건 나지만 소원은 이루어지는 건 우주신이라고 여기며 감사해야 한다죠. 제가 이후 전에 영상에서 돈을 부르는 말버릇, 거기에서 우주에게 제가 막 반짝반짝 빛나야지만 우주도 저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요?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과 에너지를 우주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주에게 이렇게 보내면 우주도 내가 예뻐 보여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래 나는 저 강리치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 이러면서 소원을 딱 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소원이 이루어진 우주신이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끌어당겨 내가 원하는 바를 끌어당겨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오스, 질서라고 했죠. 그 카오스, 우주의 일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신이 아니면은 우주가 우리를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신이 소원을 들어줬다든지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끌어당김과 기적, 마법과 같은 단어는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작가는요. 어떻게 자기가 수입을 실현해낼 수 있었을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어떻게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다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더 풍요로워지겠다.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반드시 무언가 행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풍요로워지겠다. 나는 더 풍요로워지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생각만 했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이 사람이 그 작가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렇게 썼고 그걸 결정한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신에게 맡겨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목표를 정해서 설정을 딱 바꿨어. 그런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아까 가방 이야기처럼 내가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어지는 경로는 신에게 맡겨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어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괜찮아.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분명 배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대요. 근데 배는 오지 않았고 결국 목숨을 잃어서 저 세상에 가서 그 사람이 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살려주지 않았나요? 하면서 막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신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몇 번이나 너를 구해주려고 나무 조각이나 다이얼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더냐?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저는 뭔가 탁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신이 나를 구해준다고 그랬어. 배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을 딱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렇게.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양옆도 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못 느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나만 보고 있어. 그냥 내가 생각한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펼치면 완전 신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얘기 보고서는 굉장히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웃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배로 못 박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거고, 신이 내려준 나무 조각이나 타이어는 무시해버리고 애초에 눈에도 띄지 않은 거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배가 와서 구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목숨을 구해서 삶을 이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 걸 목적을 삼았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 거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만 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지금 이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거죠. 끌어당김은 뭐였어요?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신이 외면한다고 그랬죠. 내가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부모님이 사주시든 그 앞에 매장에 가서 그거를 보면서 끌어당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것이 간절히 나는 배가 와서 신이 구해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기도, 구해줄 거야.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행동 없이 결과만 얻고 싶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는 한 노력하고 싶지 않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적이나 마법만으로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적이나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행동하면 손해, 노력하면 손해, 안 좋은 경험은 손해라는 설정을 갖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가 현실화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끌어당김 같은 거는 없었어. 손을 비다니 괜히 시간 낭비만 했군. 가방을 끌어당기는 이미지를 떠올리다니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손해야 손해 라는 설정은만 더욱더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내 노력 없이 일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수단을 한정 지으면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신이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면 그냥 먼저 내가 이런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그냥 먼저 에너지를 쏟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건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내 설정을 딱 바꿨어. 그럼 내가 그 일어나갈 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별표, 저도 이렇게 별표했어요. 이렇게. 별표했어요. 결정했다면 당신이 먼저 에너지를 쏟고 행동하세요. 결정했다면 당신이 먼저 에너지를 쏟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결정됐다면 당신이 먼저 에너지를 쏟고 행동하세요. 참 좋네요. 그쵸?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 올린 거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번창하세요. 그리고 뭐 요즘 예쁘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미스트 뿌리고. 인스타를 보면 이거 뿌리고 있는 영상이 되게 많은데 여자친구들이 다 이뻐. 완전 다 이뻐. 이거 뿌리면, 핑미스트 뿌리면 그렇게 되는 양. 다 이뻐. 그래서 더욱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가진 돈과 물건을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사용해보라고 합니다. 뭐 행동하면 손해야, 노력하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도 득실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뭐 네가 주면 나도 줄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돌려줘,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설정이 있는 한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고 불안유한한 것이므로 어딘가에서 이득을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손해를 보게 마련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래요. 그쵸? 왜냐하면 나도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줄게, 내가 먼저, 네가 이렇게 조건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조건이 없는 한 흔쾌히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괴로웠었어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베풀었는데 왜 또 이걸 또 욕을 하지? 상대가 누군 건 간에. 근데 저는 돈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다는 얘기를 되게 좀 많이 듣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하게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득과 실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지는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크게 돈 사고를 가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봤고, 그리고 워낙 태어난 그 성질 자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그 안에 돈을 뭐 받는 거를 날짜를 딱딱딱딱 정말 그 날짜도 정확히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갚지도 못해, 내가 돈을 받지도 못해, 그럼 그 빌려간 사람이 저한테 그날 미리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거 요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 아니면 진짜 급하면 내가 또 더 해볼게, 이런 식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먼저 전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힘들기 때문에 돈 거래를 하기가 싫고, 사실 그냥 무조건 누군가한테 돈을 베푼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만약 지금 저도 이거를 배워가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제가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득실로만 따지면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하느라서 눈앞에 있는 풍요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 여러분 지금 당장 노트를 펼치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해와 이득에 대한 감정을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불안이든 불만이든 상관없이 느끼는 대로 솔직히 적어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잠깐 생각에 잠시 잠겨 있었네요. 방송 찍으면서 별거 다 해. 그쵸? 풍요로움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돈도 돈으로 산 물건도 사용할 때의 감각이 쌓여 부유함을 낳는다고 해요. 자, 언젠간 돈을 많이 벌면 풍요로운 공간에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비행기도 그렇고 아니면 기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석이라든지 이런 뭐 도쿄에는 뭐 일본에는 뭐 되게 좋은 기차가 그랜드 클래스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작가가 고작 2시간 반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이 돈으로 일반석 티켓을 사면 왕복을 할 수 있어. 30만 원이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른 걸 살 수 있다고. 굳이 비싼 좌석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일반석이면 충분하지. 사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천벌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티켓을 사러 가는데 발길을 딱 따라 돌렸대요. 일반석으로 사는 티켓을. 그랬더니 티켓을 살 돈이 있는데 왜 못 샀을까? 그럼 도대체 언제 타볼 건데 정말 안 사기를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집으로 향하는데 왠지 막 눈물이 핑 돌고 우울해졌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아무런 불안도 없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본인한테. 그랬더니 역시 그랜 클래스를 타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역을 가서 그 좋은 그랜 클래스 티켓을 사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스테이지가 이제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된 뭐 지금까지도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때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불안, 슬픔, 갈등의 감정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소중히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부유함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무언가와 맞바꾸는 거래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랜 클래스를 타려고 했던 이 작가의 마음은 기쁨과 쾌적함의 가치를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이만큼 쓰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아껴야지 이건 사치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차를 탔을 때 그 풍요로움, 쾌적함, 기쁨 왜 이 앞에 다리도 쭉 뻗을 수 있어. 그리고 진짜 뭐 음료나 뭐 술 이런 것도 그냥 뭐 나와.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이 아까워 이러면서 딱 주저하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가서 그 티켓을 사고 경험을 해봤던 그런 것들이 어떤 기쁨과 쾌적함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돈은 더 풍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돈도 돈으로 산 물건도 쓸 때 느끼는 감각이 쌓여서 풍요와 부를 낳는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진정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느낀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또 노트, 마법의 노트. 이분이 이제 쓴 것들을 이렇게 책에 올린 거예요. 자, 경험에 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자고 다짐한 노트래요. 멋진 곳에 가고 근사한 경험을 하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면 나는 그때마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라고 말하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거나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돈이 생겨도 무서워서 쓰지 못하고 돈을 쓰지 않는 한 영원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게 싫다는 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설정이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라는 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돈을 쓰더라도 이런 설정을 갖고 있으니 돈은 필요 없어요 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참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죠? 자, 풍요로움이란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돈을 썼을 때 느끼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풍요로움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지갑 정리로 부자 마인드 올리는 영상을 이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이제 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더 많은 아이와 더 많은 친구들하고 나한테 또 와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더 많이 나가지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돈을 썼을 때 느끼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 기꺼이 돈을 순환시키고 그와 맞바꾼 풍요로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 곁에는 돈이 원활하고 풍성하게 순환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샅샅이 막 지진 후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가전제품을 샀다고 가정해 보래요. 그때 포인트 없이 정가에 샀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아무런 타협도 없이 그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사면서 돈을 써서 정말 행복해, 돈아 정말 고마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꼈을까요? 혹시 포인트를 쌓거나 물건을 싼 값에 샀을 때 느끼는 즐거움으로 당신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나요?
자, 포인트를 모으거나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샀을 때 느끼는 기쁨을 진심으로 즐긴다면 물론 괜찮대요. 그렇지만 현실은 스스로 선택해서 즐기는 것이니까 어떤 세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며 즐길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자신은 돈의 주인인가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돈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요? 아니면 돈의 친구인가요? 자, 돈의 주인은요,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돈 탓으로 돌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돈의 친구는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돈의 주인이거나 돈의 노예인 사람은 승패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가 승리하면 나는 패배해야 되고, 내가 패배가 되면은 나중엔 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승패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돈 위에서 굴림을 하려들고 돈이 가져다주는 가치보다는 돈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면에 돈이 친구야. 그러면 풍요로움만이 존재하는 대등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요가 순환하는 대등한 세계를 실현하려면 돈을 득실로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파트너입니다. 돈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대등한 파트너로서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돈의 주인인지, 돈의 노예인지, 아니면 돈의 친구인지. 그래서 우리 설정을 할 때, 제대로 한번 돈의 친구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돈과 자유를 한데 묶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유는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자유로운 것도 돈을 많이 번다고 자유를 잃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 두 번째 영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감정을 토해내고, 물론 먼저 해야 될 게 제 방에 옷 정리겠지만 저 이거 다 커밍아웃 하고 있네요. 여러분을 나중에 강리치 클럽으로 초대해 드릴 때는 집 정리 싹 해놓을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김밥 싸드릴 거예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공략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강리치 클럽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돈의 신에게 저도 이제 노트를 계속해서 제 생각들을 더 토해내고, 또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조금 더 훌륭하고 조금 더 잘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더 우위에 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도 같이 함께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저도 실행에 옮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앞으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겨서 이제 이렇게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